왜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일을 합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응? 이동주 저동주 옮기가는 사는 뻐꾸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쭉 찌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의원님께서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문하실 자유는 있지만 저에 대해서 됐어요. 답변 지나치게 필요 없어요. 자, 물은 거 어떻습니까? 사퇴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신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과하십시오. 뭘 사과해요, 사과기는? 지금 무슨 말이야?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저기 네, 그래서 보면 제 뒤에 시간이 제가 좀 없으니까요. 저랑 좀 닮았기도 한데요. 뭐 아유, 저는 전혀. 예, 전임 정부와 전임 정부의 인사들 저를 포함해서 정작 장관께서 혐오와 증오의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지 저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도 저한테 안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러면 안 그럴래요? 예,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예. 알면서도 아나바다가 뭐죠? 또 여기에 아이들 옵니까?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냐 이렇게 지엽적으로 네. 또 이게 침소봉대해서 대통령의 의사하고 반하는 내용을 왜 이렇게 국감을 통해서 이렇게 정정하는지. 동료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품평하는 게 어떻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자. 좀 가만 계세요. 기다리세요. 발언하시지 않습니까? 니나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니가 그랬어요. 동료 의원한테 니나뇨? 강기현 빨리 의원님.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말이 번지잖아요. 동료 의원한테 니나뇨? 의사진행 발언 받았잖아요. 공장머리가 없잖아 지금. 누구한테 버리장머리라 그래요 지금? 어디가 감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어느 감이라니? 의원이란 모든 얘기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언론이 이 모습만 보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국민은 지난 일주일 동안 국정감사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이 장면들이 주로 떠올린다고 말을 합니다. 박성준 의원께서도 그러신가요? 저 장면들 중에서 지금 가장 뇌리에 남는 장면은 뭡니까? 아니 뭐 전반적으로 좀 이제 어쨌든 국정감사가 지내면 그 국정감사장 자체가 우리가 얘기한 아레나죠. 전투가 전개되는 예. 장소이기 때문에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접전을 펼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저 장면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맥락보다는 하나의 어떤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 상황을 보면 저 국정감사장이 요게 전쟁이냐 뭐 이렇게 예.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예.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성영역과 감성영 중간에 이제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제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함성도 나오게 되고 고성도 나오게 되는 건데 좀 자제를 하긴 해야 되겠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치인들의 정치 언어를 통해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읽게 되는 건데 저런 모습 자체가 실제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떨어뜨리는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세게 얘기하면 저녁 뉴스에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일부러 그러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 감정 전투의 때문에 나온 거다. 감정도 있고 이제 그 전투에 임하다 보면 감정적 폭발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저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건데 예. 실제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런 모습은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해서 뭐 뻘짓거리하다 사고 당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 거다. 좀 표현은 굉장히 좀 심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게 왜 그러냐? 잘 보십시오. 이게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제 딱 5달, 오늘로 5달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부의 정책이라 할 국정감사에서 다룬다는 게 흔히 이제 국회의원들의 뭐 국회 활동의 꽃이라 그러는데 예. 새로운 게 없고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의 그늘은 길고 이 정부 한 것은 예. 이제 5달 안 된 시점에서 여야 간에 긴장은 높아져 있고 의원들도 말 한마디 치면 또 지지자들한테 욕먹을 그런 생각 또 공격에 대해서 방어도 해줘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심리 상태에서 나오는 저런 거다. 특히 언론에서 조금은 저는 다룰 때 예. 이런 걸 뭐 다루면은 뭐 시청률을 높일지 몰라요. 이게 방송에서 다루기는 쉽잖아. 이렇게 예. 공격과 방어 편집하기 좋고 막 고성에 오가면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니까 시청률은 높아질지 모르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좀 그래서 언론에서도 좀 안 다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 다룹니까? 아니 예.
물론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그 정책 갖고 다루면 시청률이 팍팍 떨어지잖아요. 말이 어렵고요. 근데 아니, 요즘은 정책이 뭐 이렇게 송곳 정책 질문이 있어야 다 저희가 다루죠. 물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지금쯤 되면 앞으로도 한 11월 다음 달까지 살까 한 2주 더 2주 더 남았습니다. 남았잖아요. 예. 저런 식으로 매일 이걸 못 할 거래요. 언론도. 예. 그러면 사실은 좀 그냥 매일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도 격돌했습니다. 충돌했습니다. 이런 걸로 동호 반복하지 말고 딱 다루지 예. 말아 달라. 어느 순간부터는 예. 감히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국감 가운데 한두 개만 좀 뽑아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공방이 교육에 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국민대 총장하고 숙대 총장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인격살인 아닙니까? 뭐 범죄자 취급하면서 죄인 취급하면서 그분들 일정 뭐 하나하나 다 뭐 여기다 제출해라. 무슨 지난 몇 년간의 뭐 그 대학 총장의 뭐 출장을 뭐 얘기하라. 뭐 그 내용 하나하나 다 뒤집어서 설명하면요. 국민대하고 숙명여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다른 사람은요 다 얘기해도 의원님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문정부 의원님. 왜 안 되지요? 네. 아니 김경환 교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얼마나 그런데 네. 의원님 의원님께서 사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사과 개나 줘버려라 하는 식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 유감 표명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한 교수의 명예를 문정부 의원님, 훼손시키고 정경 의원님, 다른 사람 다 알고 의원님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만하세요. 뭐를 줘버려요? 개나 줘버리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식으로 사과를 했습니까? 언제 제가 네. 제 표현이 그런 예. 거죠? 예,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논문을 이제 검증한 중부대 교수가 오히려 논문 표절을 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은 뭐 동명이인이어서 정경희 의원이 이제 그분에게 좀 사과해야 될 상황이 돼 있었죠. 그걸 이제 또 이 문정복 더불어의원이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개나 줘버리라는 식으로 이제 사과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정경희 의원을 또 에게 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피감 기관하고 야당 의원들 간에 또는 여당 의원들 간에 이런 어떤 치열한 정책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단어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그 피감 기관들에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 숙대 총장 얘기도 나오고 뭐 국민대 총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고 다 저 두 분 간의 말싸움으로만 이렇게 꽂히잖아요, 신경이. 국민들은 이제 피감기관에 대한 뭐 질책을 하고 예. 뭔가 개선되겠다는 기대보다는 이제 정쟁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이제 국감이 치열해지는 거는 정권 교체기 전후, 그러니까 되기 직전이나 또 된 이후라든지. 예. 그래서 지금도 이 국감에 대해서 여당은 가능한 전 정부의 자료를 끄집어내서 공격하고 예. 있는 것 같고요. 짧긴 하지만 여러 가지 실책을 범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공격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런 정책으로 가려고 하면 이 국정의 운영이나 이런 것 자체를 협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여야가 대화가 되고 뭔가 예. 타협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국감도 좀 달라질 건데 예.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 나오고 난 이후에는 그냥 계속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선의 재판을 계속 지금 지방선거 이후로 지금 이 국감까지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도 그렇게 동원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제라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이 행정부를 대해서 이렇게 서로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정당 토대는 내각제에 가깝게 강력한 중앙당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당끼리 지금 국감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용해서 투쟁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 한국 정치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도 어쨌든 대통령이 좀 협치를 위한 이런 그 영수회담이라든 이런 걸 수용해서 좀 국회 운영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도 그 속에서 이제 극한 이제 그런 고성이나 말이 나온다. 알겠습니다. 지난 7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는 느닷없이 BTS 노래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BTS의 그 병력 문제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공정성이라든지 군인의 그랬던 그 사기 또 현역으로 복무하는 분들은 마찬가지 그러겠지만 또 복무 예정자인 대기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많은 반론들이 있고 지금 우리의 병역 환경이 점차 병역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역 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BTS가 우리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은 이건 병사로서 국방 임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에 플러스를 주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 감고 있어요. 이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만일이 BTS가 해체된다면은 그건 그야말로 국가적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BTS 휴가가 한 얘기입니다. 우우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들 갈 테니 우리 이름 팔아먹으면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 XX들 싸그리 다 뭐 XXX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병역에 대해서 너희들 논하지 마라. 우린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 본인들이 밝힌 거예요. 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이제 장성 출신인데 한기호 의원이 우우 그러면서 이제 쭉 읽었던 게 이제 BTS 슈가가 작곡한 이제 노래 자작곡입니다. 뭐 내용은 뭐 보신 대로 군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그만 좀 숟가락 얹어라 뭐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BTS에 대해서 군대를 가면은 오히려 더 좀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군대 가지 말고 조금 더 세계적인 활동을 하면서 국위 선양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이제 첨예한 이제 대립점에 있습니다. 정의진 변호사님, 이게 또 법률적으로 풀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병역특례법 뭐 이런 거 얘기하면 힘들어지니까 우리 정 변호사님 생각은 어때요? BTS가 군대 가야 됩니까? 가지 말고 국위 선양하러 외국 돌아다녀야 됩니까? 아니 법이 어렵지가 않고요. 이게 변호사에겐 쉽죠. 네네 이게 그 병역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BTS만 딱 찍어가지고 BTS는 뭐 국가적인 보물이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제 병역법상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시켜라 이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병역법 시행령을 그 개정을 갖다가 해야 돼요.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는 대중예술 분야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대중예술요원으로 대중예술하는 그 아티스트들도 이렇게 그 병역특례요원으로 편입을 시켜주게 되면 그럼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그 대중문화 하면서 돈까지 많이 버는 사람들이 좀 유명해지고 뭐 세계적으로 이름 날렸다고 해가지고 병역까지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을 수 있겠느냐? BTS는 차치하고 그 다음에 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그 대중문화 예술인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파장을 그 뒷감당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때만 해도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가지고 군대 갈 자원들이 넘쳐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앞으로 더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 때는 뭐 한 30개월씩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18개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지금 병역 자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역 복무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돈도 잘 버는 그런 탤런트들이 아티스트들이 병역 혜택까지 받는 것이 그게 과연 이제 그 파장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정혁진 변호사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또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제 가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